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거짓과 진실은 우종창의 뉴스 해설이라는 코너를 신설합니다. 그렇다고 거짓과 진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거짓과 진실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변함없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의 실체를 검찰 수사 기록과 법정 정원 그리고 판결문 등을 근거로 분석해드리고 일요일에는 태극기 집회를 소개합니다. 다만 그 중간인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현안이 되고 있는 뉴스들을 해설할 계획입니다. 제가 뉴스 해설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 속에 숨어있는 종북 주사파 세력과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폭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문과 방송, 종편과 인터넷 매체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골라내고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진실한 뉴스들을 널리 소개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는 제가 비판하고 진실한 뉴스는 제가 널리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뉴스 해설의 첫 번째 주제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9월부터 10월 초순 사이에 작성한 희망계획입니다.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1일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들을 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라며 공개적으로 탈북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촉발하는 핵폭탄급 선언이었습니다. 저도 이 연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자신있게 탈북 권유를 공개적으로 하였을까요? 그 근거가 앞에서 언급한 희망계획이라는 문건입니다. 희망계획은 2016년 무렵에 북한의 급변사태 조짐이 농후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김정은의 유고, 그러니까 사고로 사라질 가능성을 유고라 합니다. 김정은의 유고 내지는 북한 내부에 쿠데타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에 대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이 마련한 대비책입니다. 그게 희망계획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 세계가 주시하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공개 탈북을 권유한 것은 그 당시 그러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붕괴의 조짐. 자, 지금부터 그 당시 남북관계를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함의 의뢰 공격을 받아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폭침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인 영평도에 100여 발의 포격을 가해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군인과 민간인 등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대한민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15년 8월 4일,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2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경기도 파주 인근의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국군 1사단 소속 하재헌 하사, 김정원 하사, 이 두 부사관이 북한이 매설해 놓은 목함 지뢰에 의해서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를 지시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이 심리전 방송이에요.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북한 군인들이 이 방송만 들으면 동요를 하니까요. 그래서 김정은은 그 당시 북한 군부 1인자 황병서를 판문점에 보내서 대한민국에 공식 사과를 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2016년 1월 6일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압박 정책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으로 2016년 2월에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립니다. 북한의 자금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무렵 영국 주재 북한 공사 태영호를 비롯해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자, 우리 계고는 대령입니다. 대자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과 망명이 줄을 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8월에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최근 들어 북한 주요 인사의 탈북과 망명이 이어지는 등 북한 내부에 심각한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 두 달 후 국군의 기념식에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공개적인 탈북을 권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무렵 외교부는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단기간에 발생할 대규모 탈북자에 대비하여 10만 탈북촌, 그러니까 탈북 북한민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탈북촌 건립계획을 세우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강행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나가면서 혹시라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할까 싶어서 그 대응책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합니다. 이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 사람의 대한민국 여행을 금지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심지어 중국 인민일보는 2016년 8월 15일자 기사였습니다. 기사에서 이런 보도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될 수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남의 나라 중국이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을 2016년 8월 15일에 인민일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에 보여준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 체제 붕괴, 즉 북한의 급변 사태의 징후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비책으로 만든 것이 희망계획입니다. 문건 작성 시기는 2016년 9월에서 10월 초순 사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에서 북한 붕괴를 가장 염려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북한 붕괴는 그들이 동경하는 고향을 잃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정체, 김일성 장학생이라는 그들의 정체가 공개되는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북한 붕괴는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의 가장 큰 위기가 닥친 것은 1989년 동구권 공산국가들이 붕괴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그 시절입니다. 그때 북한 붕괴도 조일기 수준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이때 종북 주사파들은 이 북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 남북 통일에는 천문학적 규모의 비용이 든다 하는 회개한 논리를 우리 사회에 퍼뜨렸습니다. 통일을 막으려고 북한 붕괴는 결국 자유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겁니다. 그걸 막으려고 통일에는 천문학적 규모의 비용이 든다. 그 당시 신문기사 보십시오.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활동하는 송두율이라는 사람,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송두율. 이 송두율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북한 문제는 북한 사람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는 내재적 접근론. 이 내재적 접근론을 우리 사회에 퍼뜨립니다.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주자.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주자 하는 게 송두율의 논리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 대학가의 종북 주사파들을 중심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 퍼져나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북한 붕괴를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북한이 붕괴 위기에 직면한 2016년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종북 좌파들은 서울 정동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해관입니다. 그 해관에 수시로 모여서 박근혜 정부 타도를 모의합니다. 북한이 붕괴되기 전에 박근혜 정부 먼저 붕괴시키자. 이때 이들이 작성한 문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길은 거부하고 교류 협력의 상징이자 희망이었던 개성공단을 4.13 총선 직전에 폐쇄했으며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 정부에 무기한 이양해 버렸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하니, 이건 그들이 오래했던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래한 게 아닙니다. 아니, 전시작전 통제권 그는 지금 주한미군이 주도를 한다면 미국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탄도미사일 공격 대비해서 사드 배치해야 됩니다. 북한 돈줄 끊으려면 개성공단 폐쇄해야 됩니다. 자, 박근혜 정부의 그 당시 대북 정책이 그들로서는 굉장히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붕괴가 임박한 마당에 그들이 저항할 수단이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한민국에서 뭐 발전소를 아니면 연료 기준을 폭파한다? 아이고, 이석기가 한번 그런 시도를 한 걸로 보이지만은 이건 힘듭니다. 이때 이제 이들이 대국민 선동무기, 그러니까 저항할 수단이 없다 보니까 대국민 선동무기로 활용하기로 의견 일치를 본 것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 세월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핵심 이슈로 등장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서
세월호 7시간. 이런 사실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논의했던 프란치스코 해관에서 논의하고 돌렸던 문건의 일부를 제가 최근에 입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작성된 희망계획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서 지금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의 존재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의 존재를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앙일보에서 최초로 보도하였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9월 3일자 신문에서 특종 기사라며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사 제일 첫 문장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사건을 수사 중인 군과 검찰, 군검 합동수사단이 촛불 시위가 일어나기 직전인 2016년 10월 중순 박근혜 정부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하여 남북한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계획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진술을 합동수사단이 확보했다. 그걸 중앙일보가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기사를 볼 때 뭐 알려졌다, 전해졌다 하는 그런 기사는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확인되었다는 기사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정국 때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고 비난하던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발견한 겁니다. 희망계획의 골자는 남북한 전역의 계엄령 선포입니다. 대한민국의 계엄령 선포가 아니고 남북 전역입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은 희망계획 작성 이후인 2017년 3월 3일에 만들어졌습니다. 희망계획은 2016년 10월입니다. 희망계획과 계엄령 문건 작성 시기가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사실이 이러함에도 중앙일보 계열사인 JTBC는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촛불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준비했다 하는 내용을 아주 대단한 특종 기사인 것처럼 보도를 해왔는데 같은 계열사인 중앙일보가 JTBC 보도 내용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보도 내용을 뒤엎는 그런 보도를 해버린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시죠? 오늘 뉴스 해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체제 붕괴에 따라 자유대한민국이 북한을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JTBC의 태블릿 PC 조작 보도와 한겨레 신문의 비선 실세라는 허위 기사 그리고 그 허위 기사들의 편성한 촛불 무리들이 외친 세월호 7시간 때문에 그 절호의 기회가 날아갔다는 사실,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1일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행한 그 연설에서 그 당시 북한의 상황하고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 태세 강화를 이 연설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들어도 참 기분 좋은 연설입니다. 국방TV에서 보도한 당시 영상을 제 말이 끝나고 나면은 연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 시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성 기념사. 부대 열중 쉬어. 부대 열중 쉬어. 열중 쉬어. 열중 쉬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및 내외 귀빈 여러분, 건국 제68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군의 조국 수호를 위한 길에 기틀을 닦고 기여해 오신 창군 원로와 참전 용사, 예비역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를 위해 애국심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세계 각지에서 국위 선양에 힘쓰고 있는 해외 파병부대 장병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창군 이래 지난 68년 동안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흔들림 없이 수호하면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안정된 삶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과 국위를 선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이 애국심과 충성심으로 조국을 든든히 수호해 왔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지구촌 곳곳의 분쟁과 위험 지역을 누비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인류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68년 전 건군의 주역이던 주역들이 간절히 바랐던 정예 강군의 꿈이 한반도는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의 오늘의 큰 자긍심을 느끼며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금년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무수단, 노동, 스커드, SLBM을 연이어 발사했고 사이버 공격을 비롯한 다양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9월 9일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또 5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함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북한 정권은 우리 국민에게 핵을 사용하겠다고까지 공언하고 있고 앞으로도 핵무기의 고도화와 소형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우리 자손들의 삶이 달려있는 위중한 상황인 것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우리 군은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힘들고 고된 병영 생활이지만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여러 장병들이 앞장서 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장병들과 군을 믿고 신뢰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다리를 절단하는 삶의 최고의 기로에 섰을 때도 동료와 나라를 먼저 걱정하고 군으로 복귀하고 제대를 연기한 그 정신을 믿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DMZ 지뢰 도발 등에서 보여준 장병들의 그 위대한 애국심 앞에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힘을 내야 합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저는 해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가슴 뭉클하며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굳건히 있는 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응징하여 도발의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토대로 실효적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킬 체인과 KAMD, 대량 응징 보복 능력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과 병력 및 물자 동원제도 개선 등 예비 전력을 정예화하고 유사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심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테러, 사이버, 생물 공격과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민, 관, 군, 경 통합 방위 체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는 공포 정치와 인권 유린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 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동요를 막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사이버 공격과 납치, NLL과 DMZ 등에서의 무력 시위와 같은 다양한 테러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우리 국민도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사드 배치는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위권적 방어 조치입니다. 자위권적 방위 조치입니다.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여 우리가 해야만 하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우리 국민과 장병들을 그대로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과 국가와 장병들을 지킬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으며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견고한 국민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북한 정권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고 내부 분열을 통해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핵 도발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어떤 비난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목숨같이 지켜낼 것입니다. 북한의 핵 도발 야욕을 끝내게 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고 장병 여러분들이 단합된 각오를 보여줄 때 북한 정권의 헛된 망상을 무너뜨릴 수 있고 국제사회도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힘을 모아줄 것입니다. 이념과 정파의 차이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하나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 당국과 군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이 처한 현실을 명확히 알리려고 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정권 안정과 내부 결속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이것은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지고 있으며 우려와 협상의 단계를 넘어 한층 강화된 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이 소위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하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삶과 자유를 알리고 찾아주려면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 군의 사명감과 애국심이 필요하고 강한 군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도 여러분이 더욱 군 복무에 사명감을 갖도록 혁신 강군을 향한 노력도 배가할 것입니다. 병영 문화 혁신으로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하여 사기 충천의 강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신뢰를 위한 방위사업 혁신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정부 재정 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편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핵심 전력을 확보하고 군에 입대한 장병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위생과 복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장병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과 투철한 사명감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바로 세우는 초석입니다. 국민에게는 신뢰를 받고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강인하고 책임감 있는 정의의 강군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병들과 군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애국심을 가슴 깊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건국 68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차례! 총성 기념사 끝!